지금 강영채 원장님하고는 미국 성모회관이어가지고요. 이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사실 여러 원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영유아 건강검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언어 의사소통에서 이게 진짜 제대로 스크린이 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MR이라든지 진짜 지적장애 수준 정도가 아니면 의사소통은 거의 패스될 정도로 굉장히 러프하게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래에서 요새 점점 솔직히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말이 늦어요 일 것 같아요. 그래서 24개월인데 아직 엄마 아빠를 못해요. 그랬을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라고 해야 될지 좀 기다리라고 해야 될지 인디게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냅샷이요. 그래서 각 연령마다 6개의 항목을 많진 않거든요. 그 6개의 항목을 보시면서 리포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그 K-스냅샷에 근거한 영유아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린ing입니다. 그 K-스냅샷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 검사 도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우선 그 K-스냅샷 개발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린ing 문항, 그다음에 KMBCDI라고 하는 거는요. 코리아 그 한국판입니다. 그 MB는 메가더 바테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CDI 의사소통 목록, 커뮤니케이티브 디벨로프먼트 인벤토리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MBCDI를 한국 버전으로 만든 게 KMBCDI입니다. 이거에 근거한 표현 낱말 리스트, 그리고 AB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점수에서 패스인지 페일인지 하는 그 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K-스냅샷 개발은 한림대 배소영하고 윤호진 교수님하고 길 지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니나 이번에 저희가 이 K-스냅샷 개발의 그 근거가 그 니나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길 지커슨은 그 니나 파운데이션에 그 연구 소장으로 있고 언어 학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나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리나가 여기 보시면은 랭귀지 Environmental Analysi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설명 나오겠지만 그 녹음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그 아이들한테 멜빵 바지와 요 녹음기를 줍니다. 그러면 멜빵 바지 앞에 그 포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켓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멜빵 바지에다가 이 컴퓨터를 그 녹음기를 정착시킨 다음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엄마하고 주고받는 내용을 녹음한 그 녹음기를 이렇게 특수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장착을 하면은 그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면서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하고 하루 종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고 들려준 발성수가 몇 개일 때 3개월마다 할로 체크했을 때 언어 발달이 어떤 진전이 있나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K-스냅샷은 우선 KSHB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발달 검사 도구입니다. 여기서 KSHB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스마터 해피어 베이비의 약자로서요. 약자로서 한국 스마터가 총명하고 보다 행복한 아기를 위한 연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는 한림대학교와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아이들 세상의원 리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랭귀지 인바이러먼트 어널라이시스 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리나 베이비.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이 K-스냅샷을
환자에 맞춘 연령별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rinababy.com을 한번 치고 들어가서 외래에서 온 아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30개월이 됐는데 엄마 아빠를 못한다. 그랬을 때 거기 체크리스트에다가 실제로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HB 스터디를 잠깐 보시면 연구 목적은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엄마와 아이와의 발성수,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수, 그런 거를 할로 체크를 했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이때 연구 대상은 4개월에서 17개월 아동 9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때의 기간은 12년 작년부터 이제 30개월, 앞으로 롱지티드널한 종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특수 제작된 녹음기,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녹음기를 주기적으로 10시간 이상을 녹음한다고 그랬는데, 이 30개월에서 주기적이라고 하면요, 우선 첫 6개월은 일주일에 3번을 하고요.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6개월은 한 달에 1번, 그리고 나서 그 후 6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언어 환경 분석을 특히 낱말수, 상호작용수, 아이의 발성수, 그거를 통해서 6개월마다 언어 평가를 함으로써 아이의 그 진전을 보는 건데요.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 뭘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메이징한 나라라고 한대요, 저희 나라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참여한 어머니들한테는 이제 노트북을 저희가 증정은 해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머니들이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저희 나라는 단 6개월에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고는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K 스냅샷에 근거한 이제 지금 논하드린 그 스냅샷 그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검사는 K 스냅샷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이고요. 이 스냅샷이 나오기까지는 3개월에서 36개월 아동 426명의 결과를 근거로 했고, 그리고 해당 연령에서 80% 이상이 정반응한 항목만을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K 스냅샷 저작권은 아직 리나에 있고, 그래서 무단 복제 웹사이트 업로드를 금하지만, 저희가 이걸로 무슨 어떤 인컴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단지 외래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아직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K 스냅샷 그 코리안에서부터 처음에 쓰게 되면 이제 아동 이름, 검사일, 생년월일 있겠고요. 그리고서 yes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y 아니면 n으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시게 되는데, y로 표시하는 경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엄마를 한번 했다 그래서 yes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2개 이상, 2번 이상, 어쩌다가 나온 말 말고 2번 이상 일관성 있게 엄마든 무리든 그럴 때만 yes로 표시를 하고요. 그 반대로 어쩌다 한번 나온 경우는 no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다가 보면은 1번 항목부터 하다가 5항목 연속해서 n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뒷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연 스크리닝,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 발달 지연 스크리닝의 그 세세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0에서 5개월에서 각 그룹마다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 2, 3, 4, 5, 6 중에서 우선 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이에게 말하면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봅니까? 그 하는 요령은요, 누워있는 아기 얼굴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주의를 끌은 다음에 아기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yes고요. 이것이 안 되면 n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 컨택을 한다는 얘기겠죠.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어른이 미소 짓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소리를 냅니까? 여기서 나는 소리는요,
어떤 언어적인 옹알이가 아니고요. 그냥 목 뒤에서 나는 그그그 같은 푸잉입니다. 그래서 이때 검사자는 일단 하는 요령은요. 아기의 주의를 끌어서 일단 눈맞춤을 한 다음에 부모가 가서 아기한테 말을 걸었을 때 뭔가 그 검사자하고는 다른 반응을, 그러니까 방글방글 웃는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부모를 알아보고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소리가 푸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아이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른 울음소리로 표현하나요? 여기 아마 신생아실 근무하시는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애들이 울면은 이게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기저귀를 젖어서 갈아달라고 불편해서 내는 소리인지, 어떤 배가 아파서 콜릭으로 배가 아파서 나는 소리인지 이제 감지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나오는 주파수하고 그 강도, 인텐시티라든지 헤비추얼, 피치, 습관적 피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엄마들한테 청지각적으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특히 아브도미날 그 콜릭, 그 페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성대 조직의 긴장과 경직성 그리고 호흡 체계 및 근육 변화에 변화를 일으켜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논문이 신생아 울음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음향학적 특성이라는 논문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매개 변수가 특히 이 6가지 중에서 이게 F0 이 기본 주파수입니다. 헤비추얼 피치, 습관적 피치, 인텐시티, 강도에 있어서 이 배고플 때하고 페인 할 때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표현을 하나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2번에서도 쿠잉이지만 그러니까 0에서 5개월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는 쿠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이런 소리 내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거는 언어 이전 단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목구멍 소리, 초기 옹알이를 내는지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입으로 장난감이나 사물을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빤다든지 여기 보시면 어쩐 탐색 행위가 되겠는데요. 빤다든지 가져간다든지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나요? 6번째 항목이 되겠는데요. 아이가 안고 있는 아기 얼굴을 만지면서 얼르고 말을 걸고 웃어주면 아기도 2, 3초 동안 소리 내어 웃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인터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5개월 동안에 나는 소리는 쿠잉이고요.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잠깐 거기서 나왔어요.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예.
혀가 아마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죠? 오늘 영상으로 푸잉하고 보컬 플레이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아기를 얼렸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6에서 11개월에서 우선 여기서 또 6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소리로 발성놀이를 하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발성놀이라고 하는 것은 보컬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높거나 낮은 음도의 소리 내기, 트레즐, 공기 내뿜기 소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기가 부모와 말하듯 옹알이 주고받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소리 아니면은 옹알이를 하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좋은 발달 이전 단계의 소리가 되겠고요. 의도적으로 소리를 가지고 노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언어적인 소리 이전 단계인데요. 앞으로 언어가 나오기 이전에 확실히 이 발성놀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언어가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아동이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이게 뭔가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아이들 경우에 확실히 발성놀이, 보컬 플레이의 빈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2개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를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고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라는 소리는 안 나와도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아, 우, 그러니까 모음 같은 옹알이가 나오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계에서 엄마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부딪혀서 나오는 엄마 소리를 엄마가 흥분해서 우리 아이가 벌써 엄마를 한다고 할 때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발음하기 좀 어려운 아이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욱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때 엄마가 시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우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일관성 있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사람 쪽으로 머리를 돌려 쳐다보는지. 그래서 되면은 yes고요. 아니면 n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주의를 끌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만드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구하기 등의 그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소리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의사소통 요구하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손에 안 닿는 저쪽 책상에 있다거나 했을 때 아이가 조금 손짓을 그쪽으로 하면서 하면서 이제 뭐 이러면서 엄마로 하여금 자기가 뭘 필요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소리를 할 줄 아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2개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나요? 바바바, 다다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후기 옹알이가 되겠는데요. 푸잉이 초기 옹알이라면은 버블링은 후기 옹알이고 보컬 플레이 다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모음과 그리고 이게 비읍 그러니까 동일한 모음과 동일한 자음 이렇게 나타나는 그리고 대개는 그 11개월 정도 되면 2개 이상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버블링 후기 옹알이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안아줄까? 안녕이라고 하면 아이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손짓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엄마가 굳이 빠이빠이라고 엄마가 제스처를 안 해도 애기한테 헤어지면서 안녕 그러면 아이가 먼저 빠이빠이 손을 흔든다든지,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흔한 게 어부바거든요. 할머니가 애기 봐주시는 어른들이 어부바 그러면 그 어부바 소리에도 아이가 등 뒤로 쪼르르 와서 엎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도리도리 소리만 들어도 저쪽 문턱 넘어서 해서 애가 고개를 막 도리도리 흔들면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이빠이, 곤지곤지, 잼잼,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언어로 나오기 이전에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아까 보컬 플레이 영상을 뚜레질 소리, 내뿜는 소리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소리를 모방하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흔한 얘기인데요. 맨날 엄마가 아기 앞에 두고 우리 맘마 먹자 맘마 그러면 아이가 먼저 엄마가 한 소리 맘마를 맘마 그리고 자기가 한번 모방하고요. 자기가 낸 맘마에 대해서 또 모방을 합니다. 맘마 해놓고 자기가 마마마마마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띠르릉 초인종 소리가 딱 눌렀다 띵동 했을 때 엄마가 아빠다 아빠 그러면 아이가 아빠 해놓고는 빠빠빠빠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가는, 그러니까 엄마가 한 소리를 한번 모방하고 자기가 낸 소리 엄마나 아빠를 또 한번 모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 개의 다른 소리를 붙여서 말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6에서 11개월까지는 동이름이었죠. 바바바 다다다. 근데 이렇게는 바다, 서로 다른 자음이 붙여지는지 이런 게 많아지어야지 이제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질문을 하시다 보면 옹알이가 많았나요, 적었나요?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다르게 결합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발달 시작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포인팅하는 거죠. 어른에게 알리기 위해서 손짓, 몸짓을 하면서 소리를 내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물건을 포인팅하면서 가리키면서 달라고 소리를 내는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요구하기가 되겠죠. 아까 6에서 11개월에서도 잠깐 요구하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포인팅은 아니고요. 소리로만. 이거는 포인팅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하나요? 사실 12개월 17개월 되면은요 적어도 5단어는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맘마 최소한 그 단어는 나와줘야 되는데 요때는요 보시면은 공을 종성이 탈락이 되죠. 받침이 빠진 고, 물을 무 이렇게만 해도 이게 엄마가 일관성 있게 아이가 무라고 해도 이게 물이구나, 이게 엄마가 일관성 있게 인지를 하는 그런 정도라면 아이가 계속 물까지 안 하더라도 무만 나와도 그 단어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음절 축약이죠. 할아버지를 하찌, 할머니를 합니 이렇게 음절 축약이 되고요. 종성 탈락, 우유가 우, 물이 무 이렇게 해도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가 일관성 있게 쓰고 엄마가 하찌가 얘는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구나, 합니 아이가 할머니 얘기하는구나, 서로 의사소통만 된다면 일관성 있게요. 그 전제는 되면은 이거는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음절 축약, 종성 탈락은 일반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나요? 공이나 신발을 달라고 했을 때 주는지요? 이게 보시면은 하나의 어휘를 이해하는 건데요. 기저귀 어딨어? 그랬을 때 이거는 명사적인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아이가 기저귀를 갖다 준다든지, 보시면은 우리 공 가지고 놀자 그러면은 아이가 공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건 명사에 초점을 두는 거라면은 그 다음 18번의 항목은 동사에 초점을 두는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동작에 대한 지시를 따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신발을 가져오면서 우리 신발 신자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신발 신는 신용을 낸다든지 여기서 기저귀 가져와 그랬을 때 아이가 기저귀를 가져오는지. 근데 여기서 연결 동작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방에 가서 가져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앞에 있는 기저귀 가져와 했을 때 지시 따르기가 되는지. 그 다음 단계입니다. 11번째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고 가리킬 수 있나요? 뭐 인형을 보고 가리켜도 좋고요. 코 가리켜봐. 코 어디 있지? 했을 때 올바로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적어도 10개 서로 다른 단어를 일관된 소리로 말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를 아이킴이라고 하고 우유를 우라고만 하고 합리, 합지, 치치, 김치를 치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발달 단계이지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되게만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단어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책에 있는 사물의 이름을 들려주면 가리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보면서 멍멍이 어딨어? 야옹이 어딨어? 뭐 이랬을 때 아이가 야옹이와 멍멍이를 가리키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물 가리키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대화 중에 들었던 단어를 자발적으로 따라 말하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우유 먹을까? 했을 때 바로 나온 말을 모방해서 우유가 아니고 은연중에 이렇게 들었던 말을 본인이 혼자서 우유 할 수 있는지 모방이 아닌 자발적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머니들이 의외로 이해를 참 못하세요. 그러니까 체크하세요 하고 아마 체크리스트를 주시면은 아마 제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머니들은 이게 예스인지 N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한테 열심이고 진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제가 그냥 첫 단어를 언제 했나요? 했더니 어머니가 조리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조리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아니 첫 낱말이 어머니 그랬더니 조리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실 만한 분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의외의 답변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가 이제는 이제 두 가지 연결 동작이 나옵니다. 아까 17개월까지는 한 가지 기저귀 가져와 신발 신자 그 한 가지 동작이었다면은 이제는 신발 가져와서 탁자 위에 놓아 이렇게 두 가지 연결된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은 이렇게 본문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연결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적어도 4개의 다른 동사를 몸짓, 손짓, 단서 없이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 휴지 쓰레기통에 넣어 했을 때요. 그 쓰레기통을 가리키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어떤 힌트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단서 없이 말로만 그 휴지 쓰레기통에 넣어 했을 때 아이가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힌트나 신호도 줘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잠시 반응할 시간을 주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가 방에 있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들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되게 흔히 보는 뭐 기저귀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신발, 봉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때 중요한 거는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며 그림을 가리켰을 때 아이가 해당 그림의 이름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전 단계 23개월까지는 포인팅이었거든요. 책 보면서 멍멍이 어딨어? 고양이 어딨어? 했을 때 가리키기만 할 줄 알면 되지만 이제 2세가 넘으면
이게 뭐야 했을 때 공이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의 종결어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다, 지, 네 중에서 하나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장의 완성도가 있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고서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먹어, 잡아, 아는 제외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먹을까, 먹자, 먹네, 먹지. 그러니까 이런 어는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니까 그 전에도 이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중에 종결어미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두 개 단어 연결해 말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디게이터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공저 엄마 안자를 24개월에 한다 그래서 얘가 잘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그 23개월 이전 심지어는 18개월 빠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한테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두 돌이 지났는데도 두 개 단어, 두 단어 조합이 안 된다면은 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전달 시도 관심 언어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즉 두 단어, 두 낱말 조합 시기 중요한 인디게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제일 흔하게 엄마 까까 하나만 줘 했을 때 하나를 주는지, 그러니까 하나라는 인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물의 용도를 말할 수 있나요? 여기 칫솔이 있는데 아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했을 때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요. 말로 칫솔까진 아니더라도 치카치카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사용 용도의 표현입니다. 제스처가 아닌. 그 다음에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 조음의 문제는요. 알아듣기 힘드나요? 했을 때 이때만 돼도요. 어머니들이 말이 빠른 애들은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이 조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게 말이 느린 아이라면은 조음이 부정확, 발음이 부정확해도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어휘가 발달하면 발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빠른 아이들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그때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의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예민한데 딴에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뭐라고 물으면은 아이가 짜증도 내고 오히려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위축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음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어떨 때 발음을 같이 해결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이 어떤 발음이고 실제 예와 부강의 발성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요. 그래서 문제시되는 발음이 뭐가 있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은요. 특정 조음 위치의 자음을 전혀 산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라든지 치경어, 스즈드 전혀 이 중에 사례 1, 2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음절 연세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이리 주세요가 주세요가 지읒자 자음이 안 나오고 이리 오해요 이렇게 우웅거리는 모음으로만. 그리고 한 음절씩 끊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이어서는 못한다.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은요. 비행기 해봐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비 해봐, 비, 행 해봐, 행, 기. 그리고 하나하나는 하는데 비행기 해봐 그러면은 이잉 하고는 아니면 비 하나만 하고 휙 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프레셔의 차이로 발음이 나오는 건데 그냥 주세요를 진짜 흐뭇요 하는 애가 있거든요. 흐뭇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목을 막는 소리 아빠 그러면 아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만 3세 이전이라도 조음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의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이럴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까까를
그래도 따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근데 아예 하하로 한다든지 까까를 하하 달라 그러면 알 길이 없죠. 엄마만 알겠죠. 그리고 토마토를 호마코, 심지어는 호마호 하는 애가 있거든요. 토마토를 호마호로 하면 처음에는 엄마도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리 주세요에 지읒자가 다 빠지고 이리 오래요. 이렇게 웅얼거리는 소리.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기 하나하나는 하는데 비행기 해박을 잉 아니면 앞자만 한다든지 주세요를 흠흠이요. 이렇게 흠흠거리면서 얘기한다든지 이거를 목 막는 소리 아빠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음을 좀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 발성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편은요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위에 큰 박스는 조음 동작이 비교적 쉬운 소리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3세 이전이라면은 요 박스에서 요 정도 가는 거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까까를 땄다 뭐 한다든지 여기서 제일 흔한 예가 사탕을 타탕이라고 한다든지 뭐 자동차를 타동차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색깔 단어를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게 새돌이 다 왔는데도 인지 테스트에서 얘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구별하나요? 하시면은 아마 쉽게 구별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를 칠할 때 우리 빨간 걸로 칠해볼까? 빨간 크레파스 가져와봐 했을 때 아이가 가져오는지 인지 개념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개념이 있는지, 그러니까 비교는 아닙니다. 내 거보다 네게 크다 이런 비교 개념은 아니더라도 공 같은 걸 줬을 때 와 크다 이게 아이가 스스로 크다라는 개념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 공 되게 크다, 뭐 이 공 크다, 와 크다, 내 거보다 크다 이런 비교 개념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단어 조합해서 이때 또 어머니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요. 네 단어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게 띄어쓰기가 돼서 이거 하고 또 저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의 단어로서 띄어쓰기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어쩌다 한두 개가 아니고 아이가 과거 시제를 표현하나요? 이제 진짜 문장이 꼭 나와야 될 시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문법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먹었어, 놀았어. 이런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조사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엄마가, 아빠는, 나는 이렇게 조사 개념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조사하고 과거 시제가 나와야 엄마가 그랬어, 나도 해, 나만 줘 이런 조사가 나와줘야 문법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런 조사나 과거 시제가 요 지금 뭐 35개로 나온다 그래서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요 개월수에서는 꼭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KMBCDI에 근거한 표현 낱말 리스트를 보시겠는데요. 이 제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거기가 63필드 그 연수 강좌 때 이게 영유아 체크리스트에서 영아, 유아 그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항목도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외래에서 선생님들이 진로 보기 바쁘신데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7개월 이전에 75% 이상 아동이 적어도 이 낱말은 나와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맘마, 엄마, 아빠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에 75% 이상의 아동이 표현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겠다라는 내용만 선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음에 32에서 36개월 이전에 75% 이상 아동. 그러니까 이렇게 쭉 체크해 보시다가
뭐 7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이상도 못하는 것 같다 느낌에 그러면은 언어 발달 지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ABC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 아동 나이에 맞게 패스냐 페일이냐 하는 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까지 항목 구성이 크게 0에서 5개월, 11개월, 17개월, 23개월, 30개월, 35개월로 나눴죠. 그래서 이 항목의 각각의 그 큰 카테고리에서 6항목을 했을 때 다 했다. 그래서 잘한다가 아니고 뭐 그냥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 근데 한두 개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3개월 뒤에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해보죠가 아니고 바로 리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 생각에 혹시 사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뭐 말이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말이라는 게 남자애들이 좀 늦기 때문에 식구들 중에 네 아빠는 5살 때 했다, 뭐 누구는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좀 늦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의미를 안 뒀는데 요즘 조금 자폐 성향 가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의미를 둬야 되는 이유가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까 봐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느릴 때 왜 늦냐 이거죠.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말이 나오려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감각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5가지 감각이 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 결과물이 말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의 불균형으로 말이 늦는 아이라면은 그건 인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한 말로 단순 언어 지연이라면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각의 불균형으로 말이 느리다면은 조기 중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세까지는 뇌가 아주 레피드하게 그로스를 하고 그리고 또한 리버시블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성향으로 가는 아이도 얼리 인터벤션에 의해서 백시킬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그 평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화 언어 및 발달 평가를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연령이 이제 시작하는 경우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가 왔어요. 근데 12개월에서 물론 17개월에 해당하는 요 카테고리지만 아이가 바로 12개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12에서 17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12개월 아이니까 17개월 아이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럴 때는 한 단계 뒤로 백 시키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그때는 제대로 된 연령층보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5, 6점 한 개만 못해도 3개월 후에 재검사 2개만 못해도 바로 평가 레코먼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D에 근거한 표현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에서 표현하지 않는 어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75% 이상은 해야 되겠지만 러프하게 잡아서 반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체크리스트는 외래에서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보시고서 아이가 최소한 좀 더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조금 언어 평가를 받아보세요 라고 조금 포맷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집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세요라는 코멘트를 주거나 요령을 좀 엄마한테 가르쳐 줘야 이게 좀 3개월 뒤에 좋은 스코어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사실 저희가 이건 잠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미숙아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요즘 산모 연령층이 노산 나이 들어서 할 경우에 미숙아 웨이트로스가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불임으로 인해서 시험관 베이비로 나오는 쌍둥이 아이들의 이런 미숙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구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많이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500g, 1000g도 이제 잘 살리고 저희 때는 뭐 2000g만 살려도 큰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이하도 많이 살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발달 지연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아이들의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아이는 미숙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3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모교육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립니다. 드려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올 걸 그랬나? 한 10장짜리에 저희가 이제 핸드 그걸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요령을 일러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어머니들이 의외로 일단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 굉장히 좋은 걸로만 하세요 어머니들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책 읽어주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냥 읽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감을 읽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말을 걸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아이는 옆에 있고 엄마가 책 읽어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요령을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 아이들이 경험 부족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과잉보로 아이가 물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물부터 갖다 주거든요. 한 예로. 그럴 게 아니라 물이 먹고 싶을 것 같으면 사실 그냥 물 갖다 주면 엄마는 편하죠. 그게 아니고 말을 자꾸 걸어야 되거든요. 너 물 먹고 싶구나. 그 물이 한 번 나오잖아. 우리 물 먹으러 갈까? 그래서 2번 나오죠. 그리고 아이를 냉장고로 데려가서 문을 열면서 물 여기 있네. 그래 우리 물 꺼내서 컵에다 마시자. 물 마셔볼까? 그리고 벌써 5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가 은연중에 물, 리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령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부모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중지하는 방법,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 그 환경 만들어주기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티칭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엄마가 자료를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일주일만 해줘도 확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평가를 하고 가서 그 결과가 제가 일주일 뒤에 나거든요. 일주일 뒤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어머님이 괜히 평가했다고 하는 어머니도 계세요. 일주일 사이 이렇게 늘어날 건데 괜히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그 요령 조금만 팁만 주셔도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그럴 때는 평가를 권해드려도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한두 달은 굉장한 거거든요. 네, 의미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의사학과 의사 입장에서 이러한 언어 지형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접근법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언어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예. 동네에 있는 네. 언어 치료센터. 근데 선생님 사실은 언어만의 문제라면 근처 있는 언어센터가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우처 때문에 언어 센터가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놓칠까봐 발달적인 문제까지는 그 일반 언어 센터에서 체크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서 딴 인지적인 딴 발달은 아니고 그냥 언어만의 문제일 것 같다 그러면 근처 언어 센터로 보내서 언어
하고 예, 언어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쎄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대학병원에서도 치료 세팅이 연결돼서 있진 않더라고요. 뭐 한말로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큰 수익성이 안 나니까 예, 그걸 크게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보내도 어머니들이 분명히 평가를 해놓고 평가도 뭐 그냥 하나요? 몇 달씩 기다리다 겨우 했는데 결과 딱 주고서는 치료는 딴 데 가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 2, 3개월이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놓쳐버리거든요. 그게 조금 컴플레인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래도 급한 대로 언어에 대한 문제다 싶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영등포구 아동발달 언어센터 이러면은 되게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가까운 데로 일단 리퍼를 해보시고 뭔가 조금 언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은 좀 큰 병원으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쪽 언어를 먼저 이렇게 좀 주입시킨 게 나은가요?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흔한 예로 엄마가 이제 베트남이다, 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엄마가 한국말을 모른다가 문제거든요. 근데 요새 다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지원이. 그래서 무료로 그런 각 부마다 이런 언어 치료 센터가 있어가지고 언어 치료 선생님이 몇 분이 상주에 있으면서 그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쉽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아이를 직접 티칭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엄마를 교육시켜가지고 근데 엄마가 뭐 요즘 엄마들은 뭐 그런 엄마는 없겠지만 본인이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한국말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와 엄마와의 교감 상호작용이 먼저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그래도 엄마랑 베트남 뭐든 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 교감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아이가 생활하는 주 행동 반경은 학교나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아빠하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그 수학과 연수교육에서 이제 들었던 건데 다문화 가정이 있을 때 엄마가 어설픈 우리말을 가지고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치려기보다는 차라리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아빠가 하고 엄마는 베트남어로 하고 그런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이제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와의 교감 상호작용이 먼저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베트남어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엄마를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하고 해결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병행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을 4살부터 시키는 게 좋구나. 근데 거기 제가 그 번역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까먹었는데 세 번째 뇌는 어떻게 말을 만들어낸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왜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기 교육, 외국 유학, 조기 유학을 언제 보내는 게 제일 좋으냐.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나이는 3, 4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학교 3, 4학년만 돼도 이미 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을 똑같이 현지인하고 아무런 갈등 내지는 그거 없이 제한 없이 동화되기에는 이미 3, 4학년도 늦다고 돼 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7살 때는 가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하나 번역 책에 모든 교육은 8세 전에 완성된다.
네,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내용은 아빠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같은 나라는 아빠 육아 휴직을 2년을 줍니다. 예, 굉장히 뭐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기도 하지만 저희 나라 2년은 고사하고 아마 2달도 아마 힘든 상황인데 저희 나라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유치원 교육까지가 모든 교육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 아빠와의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그게 엄마 이상으로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은 엄마가 아빠는 무관심 그래야지 성공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는 아이들한테도 은연중에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이렇게 돼 우리나라 교육 교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요. 8세까지 유치원까지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발달이 유치원에서 다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아까 다시 돌아가자면은 3세 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죠. 뭐 낳자마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7세 전에는 가야 그 나라하고 갈등 없이 의사소통.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 잘해도 은어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뭐 한말로 여기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최대의 문제가 언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는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예. 우리나라가 한글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영어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오면은 두 개 다 좀 그래도 할까요? 3세 때는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아는 분이 여기서 애를 낳고 2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걔가 지금 거기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됐는데 가끔 만나거든요. 저희 한국에 나오면. 근데 한국말도 하나도 물론 억양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그 이유가 3년을 밥을 안 줬대요. 집에서 영어를 쓰면 그 엄마가 3년 동안은 무조건 한국말로 해라. 집에서는 나가서는 영어로 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독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2, 3세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예. 나가서 살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 한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아이들. 한국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야 영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아이들이요? 네, 그런 아이들이. 그렇죠. 먼저 이제 살려고 이제 이민 간 아이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걔네들은 어쨌든 지금도 영어, 한국어 양쪽을 다 잘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걔네들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 때 갔어요. 이 엄마가 여기서 영어 유치원 하도 복람을 하니까 이럴 바엔 애를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1년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딱 오니까 버벅거리니까 한국말. 그러니까 찍히는 거죠 벌써. 네. 이게 딱 1학년 들어갔더니 애가 한국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눈에 얼마나 띄겠어요 얘가. 그러니까 타겟이 돼가지고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영어는 영어대로 다 까먹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언어가 예. 한글이 어느 정도 그게 그 사람의 뇌 입력. 예. 입력이 다 돼서 예. 셋업이 되려면 한몇 학년 정도? 적어도 2학년은 돼야 되는 거 1, 2학년. 초등학교 예, 1, 2학년. 그때 가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 뭐 대여섯 살 이때는 갔다 오면은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들이 가장 큰 것은 말이 좀 늦는 아이들. 네네. 이해가 수영은. 수영어는 좋은데 피아노가 늦는 게 지금 흔치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크리티컬한 피어드가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36개월 사이인 것 같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선생님은 30에서 36개월 사이에 안 되면 거의
벌써 20돼야 된다 그러는데 네네. 그거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DBL DBL 나중에 기준이요? 어떤 스티커를 아닙니다, 선생님. 만약에 진짜 단순 언어 지연이라면은 네. 어떤 시간에 그런 거 없이